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공언한 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다 일찍 끝내버리겠어. 예. 그렇게 공언했는데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임기 시작한 후에 하겠다는 거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네. 뭐 비트코인도 뭐 어디 뭐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안 하고. 약간 말만 앞서 보이는데 특히 오늘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그냥 그쯤하고 있고. 이건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이스라엘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관 교수님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냥. 네, 뭐 큰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타냐후가 휴전을 깬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왜 벌어진 그러는 거예요? 거예요? 거의 대체. 휴전을 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전을 깼다. 예, 휴전이 됐다가 지금 전쟁이 다시 재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전쟁이 재개됐는가를 보시면 하마스와 나타냐후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예. 저는 나타냐후한테 한 60. 서로의 잘못을 뭐 따지면 조금씩 있겠으나. 나타냐후의 잘못이 더 크다. 왜냐하면 한 2달 전에 합의를 했죠. 3단계 합의안을 했습니다. 휴전안을. 예. 그래서 1단계에 한 42일 동안 이스라엘 인질을 33명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 2단계가 넘어가는데 나타냐후 총리는 2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죠. 왜? 2단계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모두 철수를 하는 내용이 조항이 들어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 또 연정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나타냐후 총리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합의를 했다면서요? 합의는 합의잖아요. 3단계 합의는 했지만 예. 1단계만 지키고 2단계부터는 안 지킨 거죠. 사실 합의할 때도 합의하기 싫었죠, 네타냐후는. 싫었죠. 뒤에 자꾸 그 연정 파트너들이 너 도장 찍고 오면 죽는다라고 하지. 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자꾸 전화해서 합의하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의 유일한 성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합의는 했는데 마지못해 합의하고 왔지만. 그런데 2단계로 가면 연정이 무너질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뭐 총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재판 중이죠. 나타냐후 총리 재판 중이죠. 네. 그리고 연정이 무너지면 이제 총리가 바뀔 아니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총리가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스라엘은 총리는 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은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재판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판결이 나면 총리 신분에서 재판의 결과로 인해 수감되거나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스라엘은 그렇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그 게다가 재판이. 전시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전시에도 총리를 끌어내리는 게 법이다. 근데 뭐 재판이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 예. 그 결과를 지금 뭐 어떻게 논할. 예.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듣기로는 네타냐후가 하여튼 뭔가 이런저런 법적인 이슈가 있는데 네. 지금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 그래도 전쟁 중이니까 네. 재판이 이게 중간에 결론이 나겠느냐.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가 혹은 총리에서 내려오면 네. 재판장으로 바로 끌려갈 것이다. 지금 재판 중이에요. 지금 재판에 출석을 해요. 예. 다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미룰 수가 있죠. 누가 법원에서? 나타냐후 총리가 나 지금 전쟁 중이라 긴급한 미팅해야 됩니다. 재판 못 간다? 다음 주로 잡힌 재판에 제가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네. 그걸 용인해 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연기되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군요. 딜레이 되고 현직인데도 그게 스톱되지 않나 봐요,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재판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현직일 때 새로운 범죄로 인해서 소추되지 않는다는 법도 없어요? 없습니다. 좀 무조건. 이스라엘은 그런 법조차 없다. 이미 재판이 예정돼 있었고 총리직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기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임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아니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 알겠어요. 이스라엘은 엄격한데 네. 전쟁을 평생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전쟁은 언젠간 끝날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예.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좀 미루고는 싶겠죠. 네타냐후 네. 총리 입장에서 미루고 싶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한 5년을 전쟁할 거예요. 아니, 얼마나 보십시오. 전쟁할 거예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예. 지금 현직 총리잖아요.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미 본인이 재판을 연기하거나 예. 재판을 아예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을 계속 쓰고 있어요. 아 현재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자르려고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 기소했는데 예. 아, 검찰총장을 자르려고 하고 대법원의 판사 재판관 임명에 예. 행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행정부가 더 많은 숫자의 대법원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도 통과시키고 있어요. 이야. 자기한테 어쨌든 유리한 환경이 그렇죠. 훨씬 유리한. 검찰총장을 자르면은 뭐 기소권을 없앤다든지 예. 아니면 지금 재판 중인 거에 대해서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대법원에 또 상고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법원 재판관을 훨씬 본인한테 유리한 인물로 우호적인 인물로 새로 갈아치울 수도 있죠. 그리고 재판을 계속 연기를 시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재판 연기함으로써 본인이 총리직에 계속 유지함으로써 재판 연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법적 환경을 훨씬 재판하는 환경을 훨씬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 이 모든 것들이 본인한테는 지금 정치적 생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게 너무 수가 지금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매우 좀 민주적인 나라 안 아니에요? 괜찮죠. 안 괜찮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총리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한참 전에 배운 거라 뇌물, 까먹었어. 향응 뭐 그런 거죠. 언론사에 무슨 뇌물을 줬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예, 그런 거 해서 언론사로 하여금 본인한테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특권을 줬어요. 그 다음에 기업인 미국에 있는 영화 제작자, 유대인 영화 제작자에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 권력을 행사하고 거기 향응, 시가, 와인 뭐 이런 거 그런 걸 받았다. 예. 거기에 대한 거의 부패 혐의죠. 처벌을 받으면 커요? 이렇게 되면 감옥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잘못되면 자기가 감옥 갈 확률이 높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전쟁을 계속하는 거고. 전쟁을 계속하는 거고.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본인이 총리직에 유지하는 거고. 총리직을 유지함으로써 본인의 재판의 역량을 환경을 완전히 지금 역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일단 최대한 끌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바꾼다. 그렇죠. 아 지금 그게 전략이군요. 그게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러려면 연정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 연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 안 돼요. 하마스 입장에서도 혹시 전쟁이 계속되는 게 좋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제가 뉴스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 하마스 제발 물러가라. 우리 네. 전쟁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런 대목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예, 대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도 물론 거기서도 강경파가 있겠으나 네. 우리는 뭐 이스라엘이 지배하건 뭐가 지배하건 간에 제발 전쟁만 끝났으면 좋겠어. 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런 의견이 같아서요. 좀 다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문제는 하마스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뭔데요? 전쟁을 중단하고 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다 떠나면 인질 한 번에 다 풀어주겠다. 지금 59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나가면 우리가 예. 다 풀어줄게. 예. 원래 예전으로 그냥 완벽하게 서로 돌아가자. 예. 인질도 다 주고. 이거는 하마스가 작년 초부터 했던 조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의 조건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조건을 안 들어주고 있는 거죠.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예. 나타냐후가 믿기에는 그렇게 되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전의 상황과 똑같아지지 않냐. 이스라엘만 괜히 기습당하고 다친 거니까. 그러니까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스라엘로서는 이것은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충분히 이제 설득을 할 수 있죠. 예. 여러분도 벌써 설득을 당하셨어요. 예. 근데 문제는 군사력만 가지고 하마스를 괴멸시킨다고 그렇게 나타냐후 총리가 전쟁 초기부터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작전의 목표는 하마스의 완전한 괴멸이다. 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 돼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돼요. 왜 원래 안 돼요? 처음부터 나타냐후 총리도 알았어요. 안 되는 걸.
그러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변명을 구실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 왜냐하면 하마스는 계속 죽이죠. 하마스 대원을 죽이죠. 예. 계속 충원을 해요.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 민간인들 예, 중에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누구라도 지금 하마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내 부모들 다 잃었고 내 친척들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저항은 내 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여도 새로 생기고 아무리 죽여 이걸 마치 그 매트릭스 영화의 스미스 요원을 죽이면 또 다른 스미스 요원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스미스 요원이 등장하는 거죠. 하듯이. 네. 하마스 점령 지역에 영토를 남겨두니까 그 안에서 모집도 하고 충원도 하고 하지. 네. 다 가자 지구를 다 밀어버리면 한번 밀었잖아요. 이미 한번 밀었잖아요. 그렇네요. 예, 이미 한번 싹 다 훅 떴잖아요. 예. 그런데도 또 중간중간에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쏟고 지금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북쪽에 좀 나와 있다가 전쟁을 40일 동안 중단했었잖아요. 그래. 다시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하마스 대원인지 아닌지가 표식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예. 하마스 용원을 죽인들 예. 새로운 하마스 대원은 계속 충원이 돼요. 그 초기에는 그런데 네. 우리도 지난 역사를 보면 네. 일본이 강점했을 때 네. 초기에는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만주 가서도 싸우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유 대세가 기울었나 보다부터 시작해서 예. 점점 더 이제 변절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네. 평정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언제쯤 되냐는 거예요. 10년 후에 된다고 한다면 10년까지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군사 작전할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럼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계속 지금처럼 공격할 거냐? 네, 계속 점령을 하든지 나왔다가 나왔다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하마스가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이든 몇 년에 한 공격을 할 번씩이든 텐데. 이런 난리를 피울 거고 네, 그렇죠. 발본색원 하려면 10년 걸리는 이상 거죠. 걸리면 예. 그래도 발본색원 해야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거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예, 이렇게 10년 동안 국제사회의 압박과 미국의 압박을 외교적 압박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덜덜덜 볶겠다. 10년 동안만. 그러면 우리는 확신한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네타냐후도 지금 그러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모르는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나타냐후로는 일단 지금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간다. 그것이 뭐 10년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골치 골치 아프다 여기가. 아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는 했으나 네. 왜 얼마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도 가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냥 사실상 용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그린라이트를 줬죠. 전쟁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가자 지구에.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인질 석방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인질 석방이 안 되면 하마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문을 열게 해주겠다. 예.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지옥문이 열리는 건 결국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재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냐후 총리에게 허락을 해줬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타냐후를 뒤에서 지지해 주니까 나타냐후가 지금 날개를 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왜 지지해줘요? 트럼프로서는 지금 미국인 인질도 미국 시민권 가진 인질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하마스는 계속 거부하고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공통된 목표는 가자 지구에 다시는 하마스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하마스가 재건되더라도 가자 지구가 재건되더라도 하마스는 거기에 어떤 통치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완전히 하마스를 없애버리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예, 목표가 있죠. 없애거나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비무장화. 비무장화를 요구를 했는데 하마스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마스는 무조건 2023년 전해로 돌아가서 생존해서 살아남는 것. 예. 그것도 무장화하면서 살아남는 것이고 나타냐후 총리는 절대 그것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또 본인의 정치적 생존이 달려 있고. 자, 그런 두 개의 완전히 상치되는 목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자지구 일시 휴전은 있으나 가자지구 종전은 어려운 상황이죠. 세상에. 네타냐후
대한 지지율도 여전히 높습니까? 현재로서 뭐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여기도 콘크리트층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 뭐 거기도. 미국도 콘크리트층이 있을 거고 예. 어디 가나 특정 정당에 대한 콘크리트층은 있습니다. 예. 30% 즉 총선을 하면 120석 중에 국회의원 120석 중에 30석 정도는 리쿠드 당이 얻습니다. 좀 4분의 1 정도죠. 센 당. 네, 우파 당의 지지를 얻는 거죠. 문제는 이제 거기서 연정을 하려면 61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석을 다른 군소정당과 같이 연정을 해서 집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반대가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네, 전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네,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쟁 초반도 아니고 지금 전쟁이 꽤 길어졌고 네. 중간에 합의도 했는데 그걸 또 다시 깨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80%가 지금 전쟁을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 여론조사를 하면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높은 편이로. 왜냐하면 인질 59명이 지금 잡혀 있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살아 있다고 하는데 빨리 이 사람도 구해와야지. 예, 계속 전쟁이 계속되면 살아 있는 계속. 사람마저도 죽을 확률이 높죠.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의 공군 예비역 장병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연판장을 돌렸다고요? 예, 1000명이 국가와 지금 같이? 서명을 해서 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1000명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와. 신문에 이렇게 1000명이 이 예비역 장병들이 공군 예비역 장병들이 서명을 해서 무조건 인질부터 구해야 된다. 전쟁을 종결하더라도 전쟁을 중단이 아니고 완전 종결하는 그런 비용을 치러서라도 무조건 인질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고 지금 이 연판장을 돌려서 신문에다가 게재를 했어요. 야. 와.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비역 군의관들도 한 250명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예. 거기에다가 여기 서명한 것에 대해 전임 모사드 국장 3명이 다 찬성한다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지지선을 했어요. 다니 야톰, 파르도, 에브라임 라비라는 전부 다 모사드 국장들이고 예. 자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버틸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한계점을 임계점을 넘을 타임이 올 텐데 예.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죠. 바꾸려면 진짜로 바꾸려면 우리처럼 어. 뭐를 바꾸려면 이거 서명을 해서 안 되고 왜냐하면 2023년 정도에 사법 개혁할 때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 정도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나타냐후 총리를 끌어낼 방법은 좀 없지 않을까. 네. 그 왜 안 나옵니까? 그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좀 지친 측면도 있고 1년 반이라는 전쟁이 지금 국민들도 많이 지쳐 있고 예. 근데 이렇게 구심점을 만들어서 전쟁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인질 석방을 촉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은 야당 지도자가 약간 애매합니까? 보통 이런 게 있으면 네. 반대 여론을 야당 지도자가 네. 모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규합을 해서 하잖아요. 네. 또 자기가 그래야 또 자기 또 한번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네.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잘 없습니까? 야당이 있긴 한데 야당 지도자들이 그 카리스마가 그다지 있는 지도자가 없어 보입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 국면을 이용해서 본인이 나타냐후 총리를 끌어낼 아주 강력한 구호를 외치면서 예. 야당의 어떤 그 기질, 야수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끼리도 집결을 해서 합쳐서 이걸 지금 단일 대우로 나서서 나타냐후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탄과 함께 하야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왜 지지멸렬해요? 그것은 지리멸렬. 일단 뭐 카리스마가 역시 부족해 보이고 두 네.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냐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타냐후를 탄핵할 만한 대안이 별로 없다. 예, 탄핵할 만한 어떤 아주 중요한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게 대한 증거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있지만 예. 그게 대단한 건 또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라든지 확실한 사건이 드러나면 예. 어떤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 지금 애매하다, 나타냐후 진짜. 총리가 문제가 많아요. 까따르 게이트가 터졌어요. 그럼 뭡니까? 워터 게이트처럼.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실에 있는 아주 측근 보좌관이 2명이 까따르가 운영하는 PR 그룹의 돈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작년부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중재를 카타르하고 이집트 두 국가가 중재를 했거든요. 자, 이 중재 상황에서 카타르의 PR 그룹에 돈을 받은 이 보좌관들이 까따르가 훨씬 더 중재를 잘한다. 이집트보다 훨씬 낫다. 라는 그런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사를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지금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을 이제 야당 지도자들이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야, 그것도 야당도 없고 그냥 거의 동무대구나. 동무대. 네타냐후에. 거기다가 뭐 전쟁은 또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이 여기서 또 한마디 한다면, 예를 들면 바이든 같으면, 민주당 대통령 같으면 나타냐후 잘못하고 있다. 정치 똑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한마디 하잖아요. 예. 그럼 여론이 급속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여론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관계가. 우리나라 같으면 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다지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얼마든지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예. 근데 지금 트럼프는 풀 서포트를 해주니까. 나타나 총리에서는 지금도 뭐에 저기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국면으로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고 예. 전쟁도 안 끝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내 정보 부장도 잘랐어요. 그건 뭐 무슨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베트라는 국내 정보 부장이 예. 까따르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총리가 관련이 연루가 돼 있냐 안 됐냐를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위험하다 싶으니까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 어머. 수장을 또 잘랐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뻔하게 다 보이는 일이잖아요. 약간 독재자들이 하는 일들이네. 그러니까 헝가리의 우르반이나 투르키예의 에르도안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뭐 검찰총장 자르려 해. 신베트 즉 국내 정보부장을 아무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이미 군 참모총장도 잘랐어. 자기 입맛에 맞는 참모총장을 임명을 했어요. 예, 말 안 듣는다고. 네, 말 안 듣는다고. 국방장관을 이미 잘랐죠. 도대체 이게 뭐 나라가 야. 나타냐후가 그냥 킹이 된 듯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어할 어떤 수단이 없습니다. 야. 정말 저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정치를 봐왔지만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나타냐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나타냐후는 거의 권력 중독이다. 거의 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거는 거의 파멸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까지 아무리 자기가 지금 총리지만 뭐 다 바꾸잖아요. 주변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 임기는 없습니까? 총선이 내년 말에 해야 되게 돼 있어요. 내년 법적으로. 말 4년에 한 번씩 해요? 예. 참 긴 4년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 내년 말에 총선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타나야 첫 번째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는 내년 총선까지 연정이 붕괴되지 않고 일단 끝까지 간다. 간다. 그게 이제 목표죠. 그때 총선에서 다시 이긴다. 그렇죠. 그런 목표로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 얼마든지 또 연장할 수 있고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사실 뭐 전쟁 초기만 해도 2023년 10월 달만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재작년 11월, 12월 나타냐후 총리의 인기는 바닥이었어요. 거의 뭐 20% 정도 지지율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삐삐 폭탄 터뜨리고 헤즈볼라 없애고 예. 이란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팍팍팍 올라갔죠.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죠. 거의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네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야당이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저는 그러니까 뭐 내년 총선밖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은가. 그럼 내년 총선까지 전쟁이 계속된다는 뜻일까요? 내년 총선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인질이 일단 다 풀려나면 전쟁이 끝낼 수 있겠죠. 59명. 인질을 끝내주면 근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협상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질이 끝난다는 얘기는 전쟁이 완전히 중단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나타냐고 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도 합법적으로 이스라엘로서 인질이 다 풀려나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자지구에 대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명분이 정당성이 없어요?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인질이 아직 안 풀려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자 인질이 안 풀어준다. 조건이 안 맞다. 이런 변명을 대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와.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계속 되면 어떻게 되고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세계가 이거를 관전하고 있는 그 각 고민거리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저분들 힘들 텐데 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가자지구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죠. 전략적 예. 어떤 네. 요충지도 아니에요? 네, 지금 저기 언론에서 부르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예. 네. 그 유튜브 하시니까 그냥 유튜브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유로메나. 가자지구 유로메나 헬로우메나 유로메나 네, 하고 있지만 TV 이미 예. 가자지구 전쟁은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건들이 중동이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뭐 시리아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또 시리아하고 국교 관계 정상화를 했잖아요. 외교 관계를 또 새로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얘기 중요하죠.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핵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지. 솔직히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사실은 많이 어차피 떨어졌어요. 지지부진하고 답도 없고 그렇죠. 계속 싸우고 네, 이거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자지구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란 핵 협상은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네, 그 대신 제재 풀고 네. 그거를 이란도 하고 싶고 미국도 하고 싶죠. 아니 근데 이란은 한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당했는데 그게 핵협상이 되겠습니까? 시작을 했어요. 오만에서 일단 1차 간접 협상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4월 19일 날 두 번째 협상이 아마 오만이나 로마에서 한다 그랬는데 로마가 아니고 다시 아마 오만에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협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핵 협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걱정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에 있는 의심되는 핵시설을 모두 다 처리를 해라, 파괴를 해라. 이렇게 만약에 요구 조건을 걸거나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이라든지 중동 지역 대리 조직 지원 중단이라든지 핵과 관련 없는 것까지 조건을 걸면 이란이 받기는 힘들 것이다. 예예. 그렇게 됐고 이란은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다. 무조건 핵만 할 거고 핵도 모든 핵시설이나 관련 의심시설 다 파괴시키는 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예. 우리의 핵 개발 핵실험 주권도 용인을 해줘야 된다. 3.6%뭐 이렇게 낮은 수준의 농축은 허가해줘야 된다. 이란 예, 요구하는 건 예,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어느 정도 핵 합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조그만 핵무기만 만들게요. 이란은 그런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핵무기는 절대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만 예, 발전소 농축만 좀 하겠다. 농축 수준을 90%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을 하지 않겠다. 60% 정도는 미국에서는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이란의 핵 개발 권리를 인정해 준다면 저는 핵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의심되는 핵시설을 모두 파괴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한다든지 왜냐하면 핵탄두를 거기에 얹혀서 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핵 협상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가 이거를 2달 안에, 즉 3월에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협상 시작해서 끝내기 한 2달 안에 끝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 되겠죠. 예. 그까지 합의가 안 일어나면, 합의가 없으면 공습할 거다. 때리겠다고 했어요. 설마, 그죠? 네, 저도 설마라고 생각해요. 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협상이란 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한 뭐 60%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40에서 30%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렇게 빨리 협상 끝내고 이란의 석유를 증산시켜서 유가를 낮춰보자는 생각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란 만약에 이란의 이번에 핵 협상이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 가자지구 전쟁도 별로 재미가 없어. 예. 그러면 이거라도 해야 노벨상을 받거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일말에 내가 해냈다. 그런 거. 얘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업적이 있죠. 그래, 이것마저도 못하면 솔직히 양치기 소년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게 이란 핵 협상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게 쉬울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관세 전쟁은 또 계속 벌이고 있죠. 경제는 안 좋죠. 미국 경제도 안 좋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마저도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가 있죠. 외교적으로는. 노벨 평화상 진짜 진심인 것 같던데. 진심이죠. 노벨 평화상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면 노벨상 노릴 수 있죠.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노벨상 빨리 주면 안 됩니까? 노벨상을 빨리 주면 그게 그러면 평화 합의가 될까요? 그게 된다면 보장만 되면 노벨상을 빨리 주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빨리 주고 그냥 트럼프는 조용히 이제 이게 이렇게 평화로울 것 같은데. 정말 뭐 할 말은 많은데 저도 힘듭니다. 진짜 트럼프 때문에. 뭐 교수님이 힘들 건 뭐 있어요? 왜?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니까. 트럼프 때문에? 네, 트럼프가 뭐 우리도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중동도 더 트럼프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까? 힘든 게 많죠. 지금 뭐 하겠다고 질러 놓은 건 많은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걱정이 좀 태산이죠. 지금 뭐 가자지구 전쟁도 안 끝나. 헤즈볼라도 일단 휴전은 됐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리아는 지금 무주공산인데 거기에 지금 미군 빼겠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시리아가 또 어떻게 내전이 더 퍼질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 시리아에서 지금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있을지, 이스라엘하고 지금 시리아 집권 세력인 HTS랑 전쟁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은 계속해서 다른 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은 상당히 지금 좀 위험하죠. 일단 이란 문제가 풀리면 한숨 놓을 수 있겠는데 만약 이란 문제마저도 풀리지 않는다면 정말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멘은 계속 지금 군사적으로 때리고 있죠. 엄청난 화력으로 좀 때리고 있지만 예멘 제거 못하잖아요.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됩니다. 예멘 제거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시리아 문제도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돈 드는 건 안 한다. 군사 빼겠다. 군인들 빼겠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잘 해결될 리가 없죠. 그런데 시리아에서 지금 시리아는 좀 튀르키예가 뒤에서 밀고 있으면서 본인의 위성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거기다가 시리아에다가 튀르키예 군인들을 주둔시키겠다. 뭐 방공망을 세우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로서는 갑자기 북부 전선 시리아에서 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계속해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시리아 북부에다가 계속
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참 어렵네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래도 뭐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도 마찬가지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동은 근데 현실입니다. 정글이에요. 조금만 힘 빠진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와요. 근데 진짜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외국에 우리가 돈 너무 많이 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사 웬만 주둔도 많이 빼고 네. 돈도 안 주고 네 지킬 건 네가 알아서 지켜. 해라. 그 전략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죠. 네, 그게 정말 중동의 긴장감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발빼기 작전이 예. 오히려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게 음. 훨씬 나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미국이 좀 담아서 정말 첨예한 갈등을 좀 중재해 줄 수 있는 뭐 아주 객관적인 중재자는 안 되겠죠. 친이스라엘이니까. 예. 자, 그래도 남아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국가인 그나마 미국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가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미국이 좀 남아서 중동에서 좀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그나마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중동을 막을 수 있다.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작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본토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파국을 막은 건 바이든이거든요. 그나마 미국이 이스라엘도 네탄야후 자제시키고 예. 이란한테도 이제 그만해라 이제 요 정도 해서 끝내자. 약속 대련하고 그냥 많은 네, 정도로. 그거 했기 때문에 그게 파국으로 안 갔지.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너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싸워봐 이렇게 했었더라면 진짜 싸운다. 그러면 정말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이 막 걸프 국가들 막 유전 때리고 막 호르무즈 헤어 막고 했었어 봐요. 전 세계 경제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게 그러네. 지금 그게 최악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도 만약에 핵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럼 트럼프는 때린다고 했기 때문에 때릴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보호 수단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중동 지역의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주둔 기지 공격할 거고. 그럼 전쟁인데. 예, 그러니까 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 핵 협상이 사실은 중동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거 좀 포커싱을 해야 돼요. 요게 19일 날 이제 회담이 있게 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것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말뿌리는 호랑이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인도양과 중동 지역에 엄청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란을 때릴 수 있는 모든 지금 군 전략 자산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니요. 중동 걸프만 하고 그다음 인도양에다가 미국 미국 항공모함 거가. 2대 가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두 손 두 발 들고 와서 지금 협상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거 없이 그냥 야 협상해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난 군사력을 증강시키니까 하메네이도 처음에는 뭐 미국하고 협상 안 한다 그랬다가 밑에 있는 보좌관들하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닙니다. 이번에 정말 협상 안 하면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번에 만약에 공격을 하면요 미국이 이란이 잘못하면 레짐 체인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 최악이죠. 이란. 경제 상황 최악인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전쟁이 한 달 될지 두 달 될지 세 달 될지 모릅니다. 단기간에 안 끝날 것이고 그러면 이란 경제는 최악으로 떨어지겠죠. 지금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이고 뭐 엄청난 대규모 시위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그게 틀지는 모르겠으나 전쟁으로 엄청난 파괴를 이란이 핵시설을 공격받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란의 국내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질 거고 잘못하면 레짐 체인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협상해라 라고 오케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위협이 통하긴 했다. 그렇죠. 바이든 같으면 안 통했겠죠.
지금 나타냐후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란과의 핵협상에 불만은 있지만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나타냐후 총리는 때리고 싶죠. 왜냐하면 작년 10월달에 이란의 방공망을 거의 다 이스라엘 군이 가서 다 망가뜨렸거든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기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럼 시리아 저 없는 방공망이 없는 상황 시리아로 바로 전투기 떠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보다는 일단 협상해보고 안 되면 때린다라는 게 입장이단 말이죠. 근데 나타나는 총리는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그냥 입을 닫고 콰이엇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모든 걸 지금 결정해요. 이야. 열심히 외교 활동을 하고 있군요. 예. 트럼프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번 합의가 본인이 2018년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탈퇴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랑 이번에 한 합의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거죠. 네. 다시 돌려놓는 네, 거지. 다 똑같은 거를 한다면 그 수준에서 한다면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야, 그럴 거면은 왜 나왔냐? 그렇죠. 어? 그럴 거 이보다 트럼프 오바마가 한 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해야 된다고 2018년에 자기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합의를 하는데 오바마가 한 수준과 비슷해. 어. 그러면 이걸 또 그래도 저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시나 보죠? 비슷하다. 이보다 예 만약에 탄도 미사일이나 뭐 대리 조직 중단 이게 안 들어간다면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그러나 이란 시장이 열리면 우리 한국한테 좋다. 왜? 이란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란에다가 우리가 신발부터 플랜트까지 예, 다 팔 수 있어요. 워낙 소비재도 부족하고 예, 이란 뭐 경제 제대로 지금 인프라가 다 망가졌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까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주변에 인물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좋아해요. 그리고 이란이. 이란이 우리 삼성 핸드폰 좋아하고요. 예. LG 삼성 가전제품 좋아합니다.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진짜. 네. 우리 경제 지금 돌파구 만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언더스탠딩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데 요걸 24시간 계속 풀어주는 TV가 있어요. 아, 성혜광이 있죠. 헬로메나. 헬로우메나. 헬로우 메나. 거의 지금 2만에 가깝습니다. 요. 18,300. 매일매일 예. 가입자 수를 이렇게 손꼽아서 오늘은 18,300. 예, 지금 세고 있어요. 10분마다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약간 제가. 후회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후회 내가 이걸 막급이에요, 왜 지금. 시작했을까? 언더스탠딩 만만하게 본 거지. 지금 2%안 기자 뭐 니들이 뭐 해봤자 뭐 우리 어, 불러서 하는 그래, 거지. 둘이 합쳐도 박사학위도 하나 없는 것들이 뭐 해도 뭐 나오는데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예. 헬로우 메나 가시면 네. 재미있는 중동 정세를 언제든지 궁금할 때 언제든지 보실 수 있다. 네. 자, 오랜만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주는 이유는 우리의 경쟁 채널은 아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겠죠. 네. 네. 저는 뭐 새끼. 네. 예. 오랜만에 하여튼 성혜강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